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 오너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어느덧 벌써 우리 승리 공식이 30강에 저물었습니다. 저도 이 숫자를 보면서 감회가 좀 새롭기도 했는데요. 자, 그 전에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한 달 동안 시장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주지 않는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도 조금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가장 이기기 쉬운 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싸웠으면 좋겠다.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승리 공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셔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공략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장에 2,4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나요? 그래서 바닥 포착 검색기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담긴 녹화 영상입니다.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바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알고리즘을 넣어서 만든 검색기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종목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공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선물은 바닥 포착 검색기고 두 번째는요, 차트 세팅 설정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이 승리 공식 강의를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차트랑 이 김근우 전문가님이 보고 있는 차트랑 왜 다를까요? 어떻게 해야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또한 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녹화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는 차트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를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꼭 챙겨가시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요. 우선 선물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참여하는 방법 처음에 나왔었죠. 이쪽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여기 있죠. 네,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또는 샵 3772번에 문자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여러분들께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참여 코드 3112번을 누르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선물을 떠나서 일단 제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그날 장 전에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이슈가 글로벌 증시에서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 이런 포인트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장중에 테마가 발생하거나 또는 급등, 급락이 발생하는 종목들, 특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시장 대응을 아마 혼자 하시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대응 또한 이 승리 공식 김근우 전문가의 톡방에서 같이 장중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받아가시고 장중 브리핑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하단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강의를 드립니다. 어떤 강의냐 하면 지금 시장이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 보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등 장세가 좀 펼쳐지기도 했고 다음 주에는 종목들의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의 모멘텀이 조금은 갖추어질 확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반등 장세에 꼭 봐야 될 종목들 또한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월요일에 했었죠. 연휴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면 무료 방송 어떻게 참여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일요일 오후 8시 전에 해서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라고 링크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링크 누르시고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도 마지막 단락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 공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에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제가 우선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승리 공식 강의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지켜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에 대한 제 관점에서의 설명도 드리고 또 종목들에 대해서도 테마들에 대해서도 풀어드리곤 합니다.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주식 공부할 때 처음부터 시장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선 승리 공식은 가장 처음에 이렇게 기초에 대한, 기본에 대한 강의를 먼저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승리 공식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제 보세요.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답니다. 테마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차트에 대한 기본 기술을 먼저 익히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미 30강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처음부터 볼 수 있나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지금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제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는 링크 표시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3112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저 승리 공식을 처음부터 공부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를 우리가 익혔다라는 전제 하에 들으셔야 이 승리 공식 강의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0월 13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증시 헤드라인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 출발할 예정이다. 전망이 된다. 금리 또 인상하나? 미국의 CPI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고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고자 하냐면요. 일단 CPI는 소비자 물가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이렇게만 보게 되면 그럼 앞으로 하락장이 펼쳐지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힘든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9월 장세가 하락장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아쉽다 이거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헤드라인 보면 아시겠지만 미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볼게요. 나스닥 일봉입니다. 하락했어요. 근데 한파스에 하락이 발생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도중에 일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차트로서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지점 중에 일부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지점을 하나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S&P 500도 보겠습니다. 뭔가 다른가요? 비슷합니다. 하락의 파스가 발생하고 나서 반등이 발생하다가 일부 하락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일단은 그래요. 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CPI는요. 일반적인 CPI가 있고 이 근원 CPI를 저는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지금 시장의 가장 화두는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올릴 만큼 올렸던 금리를 이제는 내릴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에서는
이 근원 CPI를 위주로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미리 예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럼 근원 CPI 한번 볼게요. 지난 2021년부터 우리는 금리 인상을 출발했고 이 근원 CPI는 막 상승을 했었어요. 그렇죠? 상승의 파스가 발생했었는데 2022년 말부터 해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하단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제자로 발표됐던 이 CPI는요, 근원 CPI는 예측이 4.1%였고 실제로 4.1% 시장 예상치에 그대로 부합했습니다. 물론 근원 CPI가 아니고 일반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는 3.6%였으나 3.7%로 소폭 상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근원 CPI는 예상치대로 갔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점이요, 2021년과 맞물립니다. 많이 올라갔던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왔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요, 내려가고 있네요. 잘 내려가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만큼 됐는데요. 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이어서 좀 볼게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9월의 하락장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9월 하락장이 발생하기 전에 이 긴축 정책이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현재 이슈를 만들어내었던 지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가가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감산을 이야기한 이후에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유가가 상승하니까 이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떨어지지 않겠네. 우리의 의도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면 연준의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올라가 버렸네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증시는 긴축 정책이 그럼 장기화되겠다라고 판단하고 9월에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유가가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어떤가요? 많이 내려왔어요. 피크를 찍고 많이 내려왔고 어느 정도의 안정세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이게 상승한 건 어떤 기점이냐 하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때문에 약간의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안정세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볼게요. 유가가 올라가고 긴축이 장기화된다라면 우리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는 투자 심리가 발생했고 그래서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내려왔고 이 또한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 언론을 믿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지표를 보고 객관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헤드라인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하락한 우리의 시장, 지금 또 다른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진 않나요? 저는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들을 봤더니 다 안정세로 돌입하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제가 무조건 지금 안정적입니다. 투자 적극적으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야 하는 주식 투자에서 우리의 판단을 좀 흐려지게 만드는 정보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화할 필요가 있고 있는 걸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고장을 날린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10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발생했는데 뭐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리가 왜 화두에 올라가죠? 긴축이 장기화되는 것을,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가와,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가와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이 같이 동반되었다라는 지점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여긴 지역이 어딘가요? 중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둘이서 아웅다웅 하다가 끝나면은요, 증시에는 리스크가 지금처럼 안정세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주변 중동의 산유국들이라든지 많은 외부의 결합이 발생한다라면, 확산이 된다라면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가 상승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제가 HTS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시장 이야기 드릴 테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장의 모멘텀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측이긴 합니다만 시장을 지금은 좀 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테마 강의를 드리려고 왔는데 시장에 이런 관점이 없다라면 혹여나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과대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까 봐, 또는 너무 과한 공포에 휩싸이실까 봐 약간의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확산이 되느냐라는 지점이고요.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쭉 9월부터 하락했던 시장이 반등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 반등 장세에서 주요 지점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석유 관련 테마, 에너지 관련 테마들이 강한 수급과 동반해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종목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용하기도 해요. LS전선 아시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다라고 키움증권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에 근접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시장 이슈가 쏠려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요,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LS그룹주는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라는 지점,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가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폴라리스 세원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폴라리스 세원이 이제 루시드 모터스와 이제 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루시드, 그리고 사우디까지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올라오게 되면서 폴라리스 세원이 이 사이에서 수혜주로 좀 올라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폴라리스 그룹주가 다시 한번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중심적으로 볼 거는 이 폴라리스 세원과 폴라리스 오피스가 되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테마 강의 드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정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뭐로요? AI. 자, 근데 AI 모멘텀으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다른 모멘텀을 가져왔다는 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번에 하락할 때 사실 좀 뭐랄까, 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좀 펼쳐졌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9월에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 일부 반도체는요, 그래 시장은 하락했어, 나는 상관없는데 하고 지켜줬던 경우가 있고요. 일부 반도체는 같이 엄청나게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반도체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의회 보고서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방산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들 또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HTS를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드립니다만 사실 이 테마들이 발생하기 전에, 즉 이 시장에 관심이 발생하기 전에 잘 살펴보세요. 바닥에서 먼저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을 취해주거든요. 바닥을 잘 다져주는 움직임, 혹은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움직임, 이런 패턴들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바닥 포착 검색기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검색기 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는 검색기라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소액이라도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 종목들 중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바닥 포착 검색기는 제 목소리를 담아서 영상 녹화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그대로 따라하시면 검색기 세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승리공식 강의를 보시게 되면 왜 내 차트와 김근우 전문가님이 보는 차트가 다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와 동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승리공식 차트 설정법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처럼 제 목소리를 담아서 영상으로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 다시 보게 되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천천히 따라 하시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차트와 동일한 차트를 보시게 될 거고 승리공식 공부를 통해서 분석하시려거든 차트 세팅은 아마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선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선물 받는 방법 뭐죠? 제 톡방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도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 통해서 강의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일단 알고 가야겠죠. 그래야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께 강의의 내용에 포함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내용, 어떻게 포인트 잡고 가야 되는지 말씀드릴 내용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반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반등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종목들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1시간 정도 강의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선물을 받는 방법, 무료 방송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게 되면 방법이 나올 텐데요. 우선은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이제 QR코드 보이실 텐데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가지고 자 여기입니다. 스캔하시게 되면 또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하시게 되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 선물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장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개장 전 브리핑을 드리고요. 장중에도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가셔라 라고 장중 브리핑을 드리고 장 마감될 때도 장 마감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시장을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TS를 켜고 여러분들께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제가 노트북을 켜고 이제 HTS 강의를 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만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장세 있잖아요. 이번 주 장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장세입니다. 그렇죠? 이미 많이 하락을 했어요.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금요일에는요. 강하게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엊그제는 어떻죠? 반등세, 그러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우선은 지금 시점이 저는 이 낙폭과대 상태와 그리고 긴축 장기화라는 시장 이슈의 맞대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과 하락이 같이 발생하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저는 완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가 이전에 추석 연휴 전후에서 시장이 강하게 하락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들이 대부분이 깨졌습니다. 이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요. 주식을 좀 아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언제나 모멘텀과 함께 있습니다. 모멘텀은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섹터가 될 수도 있고 종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깨지고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전 그리고 그 전 몇 주 연속으로 보수적으로 시장 보셔라. 현금 잘 보유하셔라. 강의를 드렸거든요. 이제 곧 현금을 써야 될 타이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시장은 좀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은 분명히 발생할 거니까요. 저는 이 점에서 기회의 장세가 좀 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승리 공식을 공부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지금부터 그럼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를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지. 어떡하지? 지금 시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국제 유가 그리고 국채 금리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 특히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공부는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란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어하고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무료 방송 꼭 참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두고 포인트 어디로 잡아야 될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강의 마지막에 해서 공략주 드렸습니다. 그 공략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제가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은 바로 이 솔트웨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10월 6일이니까 언제냐 하고 보면은 이때죠. 그래서 제가 매수 기준을 이제 이때로 드렸습니다. 월요일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약 23.75%, 23.7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께는 아무래도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당연히 달성을 했고 고가 기준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제가 이 승리 공식 공략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오르면 분할 매도하셔라.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라. 내려갈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일부 물량이 지금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더 기다려봐도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좀 드려볼까 해요. 2차 목표가는 어디 가격대로 형성이 될 거냐면 일단 2번 연속으로 일단 이 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어보고 2번 연속으로 좀 저항을 맞았던 부근 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2,100원대 가격대의 2차 목표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도 목표가인데 중요한 건 뭐죠? 내려갈 때 분할 매수, 올라갈 때 분할 매도 관점입니다. 그 관점대로 이 종목을 지켜보시길 바라요. 일단 지금 상태는 바닥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출발을 하는데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지점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점이 올라간다는 관점도 유지한 상태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대응하셔야겠죠. 이 종목 전략은 2차 목표가 2,1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여러 가지 테마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테마에 대해서 강의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석유 관련주 흥구석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석유주들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판서에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때 국제 유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올라가던가요? 아닙니다.
유가는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석유주들이 테마를 가지고 상승하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 석유 관련주들의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즉 테마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서 석유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겠죠. 테마라는 형식으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승률이 지금 너무 커요. 게다가 오늘자까지도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제 주봉, 월봉 보게 되면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일단 신고가 돌파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진입해 볼 만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상승률이 너무 큽니다. 보통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 하락할 때 어떻죠? 가파르게 하락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공략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어떨까요? 한국석유 한번 볼게요. 오히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보다는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흥구석유가 대장주고 모멘텀을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만 공략하려거든 눌림이 발생한 다음에 한국석유가 낫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주봉상 보게 돼도 이전의 상승폭만큼 회복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 상방에 대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리스크가 적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흥구석유보다는 한국석유가 좀 더 안전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볼게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죠. 유가가 상승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테마가 형성된 거예요. 자, 그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주는 석유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천연가스 관련주 대성에너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봉상 보게 되면 대성에너지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근데요,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의 형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이전의 저항을 맞았던 영역 있죠. 이전의 저항을 맞았던 영역을 보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은 다음 차시 파동은 상승이 아니고 하락으로 갈 확률도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눌림에서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왜요? 주봉 보게 되면요. 이전에 2022년도에도 전쟁 관련해서 대성에너지가 강하게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이때도 테마 형식이었습니다. 그때의 상승률에 비해서 지금은 아직은 상승률이 미미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상방 압력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눌림에서 잡아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GS입니다. GSE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봉상 모습 보게 되면요. 이 천연가스 종목에서 약간은 후발주자 느낌이 강합니다. 대성에너지랑 차이를 한번 느껴볼까요? 대성에너지는 뻗고 조금 눌림 주다가도 다시 뻗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라면 그런 형태를 띈다라면 GSE는요. 조금은 덜 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종가상 상단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많이 빠져서 종가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관점이니까요. 자, 근데 비슷한 지점이 있죠. 아무래도 같은 테마를 오랫동안 지속했던 대성에너지처럼 똑같이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저항을 받았던 지점도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상단에 있는 건 대성에너지다라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바라본다라면 대성에너지가 좀 더 좋을 것이고 왜냐?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을 원할 때에는 GSE가 좀 더 낫겠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게다가 주봉상 위치는 대성에너지랑 비슷합니다. 과거에 상승했던 지점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했고 다시 상승하는 지점에 비해서는 어떻죠?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테마주들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전쟁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주나 이 석유주나 똑같이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확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테마가 가파르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님 저는 이 테마가 너무 불안정한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테마에 대한 확산세가 너무 이슈에 치중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고 갑시다. 자, 세 번째 테마는 LS그룹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LS네트워크스 한번 볼게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LS전선아시아가 매출이 이번 3분기에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LS네트워크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LS그룹주 전체에 주목하고 있고 그중에서 LS네트워크스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지점을 우리는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LS 네트워크스가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상승했던 적이 있죠.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8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초전도체 테마에 속해 있었던 예를 들면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서남이라는 종목, 덕성이라는 종목에 비해서 일찍이 테마에서 빠져나간 이후로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상승이라서 일단 주봉상 보게 돼도 많이 하락했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2011년, 약 10년 전부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때 고점대 영역, 그리고 이때 저점대 영역, 자, 이쯤 되겠죠. 갭 지금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과거의 박스권이었던 구간을 깨고 내려갔더니 바닥으로 갔고 돌파했더니 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단에 발생했던 이 3,800원 선이 이 종목에게는 꽤나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이 3,800원 선을 지켜주니까 반등이 나온 거다라는 관점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3,800원 선 이쯤 될 겁니다. 이 종목을 공략하겠다라면 이 3,800원쯤 되는 이 가격대 깨는지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보셔라 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선 LS 그룹주 중에는 가장 강했던 모습의 LS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를 볼게요. 이렇게 테마를 형성될 때 그룹주의 테마를 형성되는 주축이 사실 LS 전선 아시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LS 전선 아시아가 공략하기에는 가장 또렷한 관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LS 네트워크스도 거래량이 크긴 합니다만 이전에 강했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조금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LS 전선 아시아는요. 기존에 강했던 거래량들에 맞먹는 거래량이 오늘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관심을 주는 내용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봉상 위치 보게 되면 LS 네트워크스랑 같이 초전도체 모멘텀 받았기 때문에 최근 차트에 비해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죠. 우상향했던 차트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천천히 저점을 올라와 줬던 게 이 LS 전선 아시아인데 초전도체 테마를 받았던 구간을 조금 빼고 보자라면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천천히 올라와 주고 있던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즉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볼 것이냐 하면은 LS 네트워크스가 좀 더 적합할 것이고 공격적인 것보다는 리스크를 좀 덜한 관점으로 보면 LS 전선 아시아가 좀 더 적합하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기다리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자로 가장 강했던 건 사실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IMT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요, 사실 차트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신규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10월 10일 날 상장했던 종목이고 상장했을 때 신규주들이 굉장히 강했던 모멘텀을 지니고 있던 게 이 10월 그리고 9월 마지막이었는데 IMT는 시작하자마자 내렸습니다. 이 종목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파두.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는데 상승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상장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자, 지금 차트가 잘 보이지 않죠? 자, 좀 당겨 볼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땠냐? 자,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랬다라는 관점으로 IMT도 약간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MT 한번 볼게요. 상장 이후에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앞에 차트가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락했어요. 하락하고 다시 한번 다음 날 모습이 지금 이 도지형 차트인데 도지형 차트에서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도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자의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에요. 이후 움직이면요. 차트상 모습으로 분석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반도체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줄 만한 종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IMT라는 종목을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주이고 신규주라는 거는 기존의 가격대에 대한 역사가 없고 그 말은 곧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의 모멘텀을 체크하는 정도로 살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두 번째는 HPSP라는 종목입니다. 역사가 깊은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에 2022년, 자,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트 늘리게 되면 2022년에는 조용했어요. 그렇죠? 조용히 박스권을 만들어 주다가 2023년 초부터 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주도주라고 평가를 받는 반도체주, 올해의 주도주, 2차전 이제 반도체를 꼽을 수 있겠죠. HBM 모멘텀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 9월에는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월 들어서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종목이에요. HP, SP라는 종목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DIT입니다. DIT는 오히려 이 9월 장세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이때가 9월인데 어떤가요? 다른 종목은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는데 DIT는 오히려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남들이 하락할 때 잘 버텨준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점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종목은 근데 아시다시피 10월 들어서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월봉으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점대 영역이었던 곳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까 오히려 신고가 가격이 되었고 이미 많이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봉상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건 사실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DIT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DIT가 좋다라는 관점이면 좀 내린 다음에 눌림에서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지금 HBM 이슈의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점이 있죠. 9월에 남들 다 하락할 때 이 종목은 잘 지켜줬어요. 게다가 잘 지켜주고 나니까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점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는 지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전고점대, 즉 신고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돌파를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고점대 저항 맞고 내려옵니다. 그렇다라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지금 진입보다는 상승을 바라본다라면 오히려 고점대, 전고점대를 돌파하고 나서 바라보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봉 한번 볼까요? 이미 많이 상승을 해준 차트가 눈에 띌 거고 고점대에서 여러 차례 지금 저항이 맞고 있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이 점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테마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사실 방산 관련주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른 종목들, 다른 테마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먼저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요. 상승세는 되게 또렷해 보이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 이 종목도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중국,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발생한 종목인데 오히려 엄청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강한데 왜 강하지 않다라고 하나요, 전문가님? 거래량이요. 오히려 별로 안 커요. 그렇죠? 기존에 강하게 발생했던 거래량들 보이시죠? 이때에 비해서 상승률은 높습니다만 거래가 많이 붙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 상승했던 때와 고점대를 이어보게 되면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이런 지점이 이 검정색 선입니다.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테마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 방산주들도 보게 되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하고 이제 와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모멘텀은 지니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상승률이 강하지가 않고 시장에 관심도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하락했고 과대 낙폭이라는 지점에서는 또 리스크가 좀 적고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는 눌림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점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빅텍 말고 스페코라는 방산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상승이 쭉쭉 뻗죠. 자, 다시 빅텍 한번 볼까요? 자, 빅텍 한번 볼게요. 쭉쭉쭉쭉 위로 뻗습니다. 근데 스페코라는 종목을 보면은 아마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같은 방산주인데 뻗질 못하고 다시 눌려버릴까? 사실 우리가 눌림에서 공략할 때는요. 뻗은 다음 공략할 때가 다시 뻗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목들은 뻗는데 뻗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뻗는다는 표현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상승을 쭉쭉쭉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눌려버린 종목은요. 안전하다라는 관점은 둘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스페코 주봉으로 보면요. 이전에 이제 2023년 자 이때가 보게 되면 6월입니다. 6월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률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내려가 버리죠. 이런 지점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염려를 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코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가 5가지 테마를 가져왔는데 사실 종목들을 생략을 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야기 못 드린 종목들은 무료 방송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우선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공략 지점 어디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다.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검색기 제 목소리 담아서 영상 녹화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 자료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차트 세팅 영상입니다. 방금 보셨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와 좀 다르다라는 지점 느끼셨을 겁니다. 승리 공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김근우 전문가가 보는 차트와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셨을 건데 차트 설정하는 영상을 제가 녹화했습니다. 이 또한 제 목소리 담았기 때문에 차트 설정 영상도 가져가셔가지고 꼭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영상 따라 하시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무료 강의 드릴 예정입니다. 자, 무료 방송 또한 제가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 많이 담아봤으니까 이렇게 선물, 무료 방송은 모두 김근우 전문가가 있는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톡방 참여 많이 하셔라. 그리고 많이 챙겨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략주 드릴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오늘 드릴 공략주는 오늘 같이 테마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HPSP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모멘텀을 같이 탔고 HBM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고 지금 독점적 기술을 보유해서 전공정 업체, 그러니까 내년 초 그리고 이후에 고성장이 전망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9월 하락장에도 잘 견뎌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좀 가져와 봤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자로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9월에 많이 하락할 때에도 많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종목이고요.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모멘텀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목표가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가는요. 최근에 이제 고점대를 발생했고 고점대에서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던 이 38,000원 구간을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 목표가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또 하나 손절가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32,000원 구간대에 여러분들께 손절가로 드릴게요. 제가 왜 타이트하게 드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지금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요. 이 종목은 손절가, 목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특히 설명 못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장중의 브리핑, 또 장초 브리핑도 챙겨드리니까 많은 분들 3772 김근우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QR코드 스캔 통해서 김근우가 있는 톡방 많이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